물권 총론본 목차를 한번 볼게요. 1번이 물권이란 뭔지, 물권의 의. 그 다음에 채권, 물권, 채권 비교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 물권의 객체, 물건이란 게 뭔지, 물건. 그 다음에 넘기세요. 물권의 종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점유권과 본권. 그 다음 본권에는 양가로 2번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그래서 그 법조문이 있죠.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할 건데, 자, 남은 시간 다시 앞으로 넘겨서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뭔지 가장 기초예요. 한번 봅니다. 갑 소유 아파트를 우리에게 팔죠. 앞으로 계속 매매 계약을 예로 들 거예요. 자, 이 매매 계약은 계약법에서 나와요. 앞으로 민법 공부하실 때는 주소, 동네가 제일 중요해요. 총칙 동네인지 물권 동네인지 채권 동네인지. 아까 봤듯이 계약은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채권 계약에 해당돼요. 자, 계속 민법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채권 계약이란 게 뭐냐?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태어나요. 계약은 그럼 뭐냐?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는 걸 맺을 게 약속, 약자예요. 손가락 걸었어요. 네 아파트 나한테 팔아. 내가 살게. 콜. 대금은 5억으로 서로 약속한 거예요. 이게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요. 그러면 채권 계약이란 건 뭐냐? 약속을 했으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이게 채권 계약이에요. 그러면 채권 반대 물권 계약은 뭐냐? 계약을 해서 물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계약을 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발생해요. 따라서 5월 1일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느냐? 을한테는 나에게 당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라는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유권 이전 해달라는 채권을 매수인은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매도인 갑은 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는 채무가 발생해요. 쌍둥이에요. 채권만 있는 놈 없고요. 채무만 있는 놈 없어. 물론 채무만 있는 놈은 있지만 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채무는 있어요. 자, 채권이 있으니까 갑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하고 이 매매계약의 효과예요. 얘는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채권이란 게 뭐냐? 채권이란 게. 얘는 왜 갑 아파트를 살려나는 계약을 했느냐? 채권을 취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얘는 왜 계약을 했어요? 이 아파트 소유권 먹으려고 한 거지. 하지만 계약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못 먹어요. 왜? 우리 법이 등기해야 소유권이 먹여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해요. 일단은. 그러면 얘는 소유권 줄 채무가 발생하죠. 즉 채권이란 게 뭐냐? 채권은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발생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채무자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인 사람이 특정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행동, 이걸 법에서는 행위라고 해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꼭 돈 빌려준 사람은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저한테 강의해 주세요. 채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등록을 하면 저는 강의를 해줄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의 내용, 이 행동은 계약 내용에 따라 수만 가지 계약이 발생해요. 버스 타면 그
버스 회사는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가 발생한다. 나는 태워주 하는 권리가 발생한다. 다 채권이에요. 회사에 월급 주세요. 채권. 대신 일해야지. 채무. 그래서 우리는 계약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반대 당사자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라는 특정 사람이 매도인이라는 특정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 주세요라는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채권의 성질 첫 번째 청구권이라고 해요. 청구하는 권리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청구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반드시 채권은 자기 채무자죠. 채무자에게만 얘가 채권자. 채권은 채권을 가진 사람, 채권자. 채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 채무자예요. 자, 사람을 표시할 때 우리 법률 용어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 인자로 표시하고 어떤 놈은 놈 자자로 표시해요. 채권인 이런 말 없어요. 매수자 이런 말 없어요. 법정 용어가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너는 왜 채권인이라고 표시하지 않니? 너는 왜 매수자라고 표시하지 않니?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런데 내가 반항해서 어떡할 것이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관행으로 써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인, 어떤 것은 자인데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채권인이라고 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냥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매도인. 그래서 자꾸 뱉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법률 용어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채권은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 채무자 아닌 사람, 가불이 아닌 병, 제3자라고 해요. 자기 채무자 아닌 사람한테는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 이걸 통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통하면 이해가 가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나중에 갑으로부터 1억을 받을 채권자. 얘는 나중에 1억을 갚아야 될 채무자예요. 자, 1년 후 갚기로 했어요. 1년 후 갚아야 될 시기, 그걸 돈을 갚는다를 또 변제한다 그래요. 돈을 갚아야 할 시기기자, 변제기. 그러면 얘는 자기 채권자들한테 빌린 1억을 1년 후 갚아야 돼요. 자, 1년이 됐어요. 변제기가 됐죠. 그러면 1년 동안은 얘는 채권 행사 못해요. 이걸 기한의 이익 그래요. 1년 동안은 얘가 안 돌려줘도 돼요. 자, 드디어 1년이 됐어. 그러면 비로소 을은 돈 갚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을 행사해요. 그런데 이놈은 갚아야 될 시기가 온 거지. 근데 돈을 못 갚아요.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독촉으로 해도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의 부인 또는 자식 한테 가요. 부인, 당신 남편이 나한테 1억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네요. 당신이 갚으세요. 을이 자기 채무자 갑이 아닌 부인이나 자식에게 돈 갚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채무자는 갑이에요.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 이걸 우리 법에서는 제3자라고 해요. 무조건 병부터가 제3자예요. 계약은 두 사람이 맺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계약 당사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계약 당사자라고요. 계약을 체결한 두 사람을 계약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병부터가 제3자예요. 그래서 병, 정, 무 한자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갑을, 병, 정, 무까지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사례 문제는 5놈밖에 안 나와. 갑, 을, 병, 정, 무까지. 그 다음에 기인데 기는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영원히 100년 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한자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한자가 예, 한자로 나와요. 한글로 안 나와요. 얘는 갑, 을, 병, 정확히 하면 정, 무. 이 한자만 알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 써진 한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병도, 정도, 무도 다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는 다 반대말이에요.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당사자 아닌 놈을 뭉뚱그려서 모든 삼자 그래요. 제3자. 채권은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게만,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채무자 아닌 부인이나 자식, 제3자에게는 돈 갚으세요 할 수 없다. 자, 이걸 채권은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만 소유권 주세요 해야지, 만약 갑이 팔아제꼈어요. 매매를 통해서 병한테 등기까지 넘겨줬네. 제3자죠. 우리 그래요. 병, 내가 먼저 계약했어요. 당신 나한테 소유권 주세요. 의리, 병에게 내가 먼저 갑한테 샀으니까 당신 왜 새치기 했어? 내놔! 의리 병한테 소유권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이유는 자기 채무자는 갑이에요. 병은 을하고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 병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로 나와요. 없다. 이게 채권의 성질. 이걸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성질.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해요. 채권은 청구권이자 상대권.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상대권. 상대적 관계 그래요. 반드시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3자 이렇게 처음에 훈련해야 돼요.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적 관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상대라는 두 글자를 써요. 상대. 자, 그러면 이 말을 행사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하나 말이 더 나와. 제3자에게 이 채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항이란 말이 나와요. 앞으로 계속 들어요. 대항. 대항이란 말이 뭐냐? 주장하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 대들 다 있죠? 대대, 항거할 항자예요. 대항, 주장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어요. 이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앞으로는 있다는 제가 O를 할 거고 없다는 X를 해요.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채무자에게만 채권은 행사해야지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채권은 들이댈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채권의 성질. 일단 주세요. 청구권이자 누구한테 주라고 하느냐? 자기 채무자. 물건이 채무자에서 다른 놈한테 갔어. 또는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걸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럼 물건은 뭐냐? 을은 궁극적으로 소유권 주세요. 이 채권을 취득하려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소유권 먹으려고 한 거지. 결국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얘가 잔금 받고 등기 서류를 줘서 이 앞으로 등기를 칩니다. 을 앞으로 드디어 3달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 7월 1일 등기 박은 이 순간을 매수인은 자기가 목적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드디어 소유권이라는 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에서 넘겨받고 을이 소유자로서 삽니다.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 이건 어떤 내용이냐?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해주세요. 이게 채권이에요. 사람 대 사람. 하지만 물권이란 것은 물건에 관한 권리. 사람이 안 나와요. 채권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하지만 물권은, 소유권 같은 물권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이 물건이 뭐냐? 2개가 있어요. 부동산하고 동산. 부동산은 다시 토지,
건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움직이지 않는 놈들이요. 토지, 건물 못 움직여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뭐냐? 움직이는 놈들이요. 채권상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개념상으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닌 놈은 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부동산 아니야? 그럼 동산이요. 동산은 우리 시험범위 제외. 그래서 토지,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 건물에는 두 개가 있어요. 주거용 건물. 이걸 주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장사하는 상가 건물. 상가용 건물. 그 다음에 일반 건물 세 개가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는 건물 이걸 줄여서 주택. 상가용으로 사는 건물 이걸 상가 건물 그래요. 줄여서. 여기에는 특별법이 작동돼. 임대차에 한해서. 그래서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민법이 아닌 특별법 규정 거기가 먼저 적용되고 민법은 2차적으로 적용돼요. 이건 이제 특별법에서 하면 되고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정착물, 토지 위에 정착물 이게 부동산 개념이거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 개념. 그럼 몰라도 돼요. 그냥 토지 건물 이게 부동산이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아파트죠. 아파트라는 건물, 주거용 건물, 주택의 소유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상은 물권의 대상은 객체 대상 같은 말이에요. 물건 부동산 대표 아파트죠. 이게 아파트니까 APT 아파트에 가진 소유권이나 물권은 어떤 특질이 있느냐? 소유권은 을이 내가 여기서 삽니다. 사용 아까 했죠. 세조서 월세 받습니다. 수익 또 팔아 제낄 수 있어요. 처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이걸 지배한다 그래요.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건의 첫 번째 특질 지배권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 소유권과 같은 모든 물건 공통이에요. 물건을 지배합니다. 이 지배의 내용이 사용하고 세받고 처분 이게 지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사용하고 세받고 처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 지배는 어떻게 하느냐? 지가 직접 들어가 살고요.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배타적 지배예요. 이게 물건의 가장 큰 특징. 배타성. 배타적으로 지배. 자, 배타는 뭐냐? 배제할 배, 타인, 타자예요. 타인을 제껴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물건이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요. 이 배타성 때문에 힘이 있어요. 채권은 다른 놈 못 제껴요. 갑이 을한테 만약 돈을 빌렸다. 1억 빌렸다. 또 병한테 1억 빌렸다. 정한테 1억 빌렸다. 날짜는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자, 그러면 갑의 채권자는 을, 병, 정 세 놈이에요. 갑은 자, 을은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갑, 너 나한테 1억 갚어. 할 수 있느냐? 정, 내가 먼저 빌려줬지. 내가 갑으로부터 받아야 돼. 너 기다려. 할 수 없어요. 채권은 평등해요. 즉, 갑은 을한테 돈을 갚든 병한테 갚든 정한테 갚든 갑맘이에요. 채권자 평등이라고 해요. 지배하지 않아요. 자기 채무자를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지배를 못해요. 그냥 돈 갚아 청구만 하는 거지. 청구권 반대말이 지배권이에요. 항상 반대말. 청구권 반대말이 지배권. 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기초예요, 기초. 이런 걸 기초를 쌓아야지 나중에 이해가 가요. 다른 말들이. 그래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청구권 반대말이 지배권. 배타성. 자, 소유권 같은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 물건의 특질인데 이게 뭐냐? 타인을 배제할 수 있어요. 채권은 다른 채권자 배제 못해. 하지만 소유권 같은 물건은 다른 놈 제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집에 무단으로 내 허락 없이 들어왔다.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나 소유자입니다.
나가세요. 이게 베타성이에요. 베타성. 그래서 물권은 힘이 아주 세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힘, 이 베타성 때문에 나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댈 수 있어요. A든 B든 C든 자기 물권, 소유권 같은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 들이댈 수가 있어요. 물권의 두 번째 특징. 나 위의 모든 사람, 제3자에게 자기 물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걸 절대권이라고 해요. 절대, 상대 반대말이 절대권이에요. 절대 반대말이 상대. 절대 상대가 되게 중요해요. 절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나 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이걸 절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소유자는 모든 삼자에게 나 소유자입니다. 나가세요. 모든 삼자에게 물권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은 오로지 상대권이야.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하지만 소유권과 같은 이 물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절대라는 표현을 써요. 절대자, 절대 권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센 놈을 말해요.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다. 절대는 모든 삼자예요. 그래서 이게 물권하고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물권은 힘이 아주 세다. 그만 알면 돼요.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하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채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직접 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직접 나오면 99% 없다로 끝나요. 반드시 떠요. 우리 시험에 한 3개쯤 떠요. 이유. 항상 직접이란 두 글자가 뜨면 이놈은 채권자야. 그 다음 A, 이놈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한테는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요. 이게 99%예요. 쉬워요. 이유, 만약에 채무자라면 상대방이 채무자라면 직접이란 말이 우리 국어상 안 나와요.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을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이 말이 안 나와요. 우리 국어 문법상. 하지만 자기 채무자 아닌 3자한테는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이댈 수 없다. 직접이 떴다는 얘기는 이 앞놈 상대방 반드시 3자란 얘기예요. 국어 문법이에요. 직접이란 말이 뜨면 없다예요. 유일한 예외가 하나 두 개 있어요. 그거 외에 99%는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면 소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직접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대위. 직접 안 돼? 대위해서 해라. 대위에 나오면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이게 법칙이에요. 세트라고 해요. 직접 소수로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계속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직접 안 돼? 대위 돼. 직접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하세요. 대위는 대신한다. 이거 위치를 대신해서.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채권의 상대권적 성격 때문에 나온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트라고 저는. 앞으로 세트가 나오면 모든 파트에서 사람은 달라져도 직접 나면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있다로 끝나면 X지문이에요. 나중에 문제 풀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세트가. 법리 때문에 그래. 법리.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놈. 하지만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달라고 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들이댈 수가 없다. 그래서 물권은 직접 지배, 배타적 지배, 지배권이자 절대권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교재에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물권에 의해서 채권부터 봅니다. 2번부터. 채권. 채권은, 자, 채권자가 채무자, 자기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행동을 뭐, 급부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주세요.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중요하죠. 채권자는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게 채권은 행사해야지. 15페이지요. 15페이지. 오른쪽. 2번. 양거래 2번. 채무자 아닌, 지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별서 얘기했지. 이 말을 같은 말.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을 상대라 표현해요. 상대권. 나중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나와요. 그래서 상대란 말을 알아야 돼. 자기 상대방에게 말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물권.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에 대한 관계죠. 그래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일정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물건을 지배한다. 지배권. 이 이익이 뭐냐? 사용 수익 처분을 말해요. 물권에 따라 사용 수익만 하는 거 있고 담보물권은 처분만 경매로 날릴 수 있고. 자, 물권은 두 번째 중요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삼자에게 물권은 들이댈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모든 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죠. 이걸 절대권 그래요. 절대 상대란 말을 오늘 습득하셔야 돼요. 절대는 나 이외의 모든 삼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는 말을 절대. 상대는 내 상대방. 내 상대방의 상대적 관계 그래요. 상대적 관계. 자, 이제 설명 하나 더 듣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전세권, 그 다음에 임대차, 그걸 한번 예를 들게요. 갑이 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기 아파트를 을에게 전세를 줘요. 그럼 을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일단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하고 을, 양, 계약은 두 사람이에요. 통상.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설정이란 말이 나와요. 제한물권은 설정한다 표현을 써요. 소유권 위에 추가로 얹혀줘요. 전세권을 설정하자는, 익숙해지면 돼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자, 이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물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계약만으로 얘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매매계약,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마찬가지예요. 계약만으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자기 앞으로 을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전세권 설정됐다는 설정 등기를 박아야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앞으로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자, 똑같이 갑이 을에게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살고 있어요. 1년 넘게 살았어. 계약서는 전세 계약서예요. 전세금도 똑같이 3억씩 줬어. 얘도 똑같이 전세금 3억 줬어요. 전세금 3억 주고 등기하고 삽니다. 전세권 등기를 박았기 때문에 얘는 전세권 취득.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그런데 얘는 똑같이 계약서 똑같아. 전세 계약서. 전세금 3억 줬어요. 계약서 내용도 전세 계약서. 그런데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살아요. 내용은 똑같아. 전세금도 3억, 계약서 내용도 똑같아. 단지 차이점. 이놈은 전세권 등기를 박은 놈이고 이 을은 등기를 안 박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서는 전세 계약서 썼고 전세금 3억 주고 현재 살고 있지만 얘는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얘는 현행법상 임대차로 봐버려요. 그래서 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효과를 봐요. 즉 똑같은 세입자지만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임차인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얘가 삽니다. 이 사람은 임차인, 이 사람은 임대인. 빌려줄 때 빌릴 차자예요. 용어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세 사는 세입자를 임차인, 빌릴 차, 세 준 주인을 소유자죠.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박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전세권 자가 돼요. 절대 임차인 아니에요. 얘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자, 갑은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요. 그래서 전세준 소유자를 설정자라고 하고 빌린 사람을 전세권, 권리자의 준말이에요. 권리자, 전세권자. 얘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자로서 현재 세사하는 거고 기간도 똑같이 2년. 이 사람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기간 2년으로 현재 살고 있어요. 자, 1년쯤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갑이 팔아버렸네요. 이 아파트를 전세 주고도 팔 수 있어요.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매매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해면 병이 이 아파트 새 소유자예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팔고 도망갔죠. 주인이 바뀌었어. 자, 병은 현재 세입자 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산 거예요. 전세 끼고 샀다 그래요. 자, 마찬가지. 병도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삽니다. 매매.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합니다. 새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세입자가 있는 전세 끼고 산 거예요. 이 전세금자 만약 매매가가 5억이라면 병은 시가가 5억이라면 갑한테 돈 얼마 줘요? 5억 다 줘요? 2억만 줘요? 2억만 줍니다. 전세 끼고 산다고. 이게 갭 투자죠. 갭 투자. 그래서 병은 전세가 있으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주고 계약합니다. 자, 각 병은 둘 다 왜 샀느냐? 쥐가 입주하려고 샀어요. 세입자 내 보내고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직장이 서울로 왔거든. 전화합니다. 제가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샀어요. 제가 들어갈 거예요. 세입자 죄송한데 방 좀 빼주세요. 남은 기간 1년 남았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새 주인이 들어온대요. 자, 세입자 입장에서 새 소유자 병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온 거예요. 내 집이니까 세입자는 나가주세요. 제가 들어갈 거예요. 이럴 때 을은 남은 기간 저 살 거요? 즉 을은 새 소유자 병을 상대로 저 안 됩니다. 저 남은 기간이 1년 남았어요. 저 살 거예요. 이걸 대항한다고 해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세입자 을은 새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항상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첫 번째, 을은 병에게 남은 기간 저 살 거예요. 들이댈 수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둘 중 하나가 답이에요. 계속 남은 기간 살 수 있다. 아니야, 대항 못해. 그 얘기는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항을 못한다는 얘기는 얘가 진다는 얘기예요. 대들지 못하니까. 즉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저 남은 기간 1년 남았기 때문에 계속 살 겁니다. 2번. 대항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걸 빨리빨리 훈련해야 돼요. 대항을 못한다는 얘기는 얘 말대로 방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유.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왜 전세권자 을은 새 소유자 병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이유. 자, 전세권은 물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댈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나 위의 모든 삼자에게 다 드려요. 갑! 너도 2년 동안 못 들어와요. 병! 너도 2년 동안은 못 들어와요. 2년 동안 배타적으로 얘가 사는 거예요. 물권의 힘이에요. 물권은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은 갑도 못 들어오고요. 넘겨주세요. 할 수 없어요. 2년 동안 오로지 을만 살아요. 을만 사용 수익한다는 얘기지. 이게 베타성이에요. 물권의 가장 큰 힘, 베타성이에요. 베타. 타인을 배제해. 소유자도 갑도, 새 소유자도 배제. 그래서 왜 전세권자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 되냐. 이건 X지문이에요. 이유.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이니까 모든 삼자에게, 병은 삼자죠? 계약 상대방은 갑인데 얘는 삼자잖아요. 제 3자가 병이 항상 삼자.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힘.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소유자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줘야 돼요. 이사 안 가도 돼요. 자, 그러면 이사입니다. 새 소유자 병이 임차인 을을 상대로 나가주세요. 자, 1번. 임차인 을은 병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다. 아니야. 임차인 을은 새 소유자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잘하시네. 2번이에요. 자, 이유는? 이유까지 알아야 돼. 그래야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시. 자, 임대차 계약은 항상 민법은 계속 풀어가야 돼요. 임대차 계약은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은 아까 봤듯이 채권 계약. 채권 계약이라는 얘기는 계약하면 채권을 취득해요. 얘가 실제 삽니다. 사용 수익이에요. 하지만 얘는 물건으로서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채권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임차인이 사용승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이 가진 권리해서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을은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예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채무자인 전주인 갑에 대해서만 나 살게 해주세요 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 세주인 병한테는 들이댈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 이유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오로지 자기랑 계약한 계약 상대방인 갑에게만 나 살게 해주셔야지, 주인이 집을 팔아버려서 제3자가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들어오면 얘는 대항할 수가 없다. 채권은 힘이 약해요. 오로지 자기 채무자인 전주인 갑에게 대해서만 채권 행사할 수 있지, 현 소유자 제3자에게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왜 대항할 수 없느냐, 이거의 답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채권이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아무리 계약서 표지가 전세계약서고 전세금 이런 말이 붙어도 절대 물권으로서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중간에 살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불안하죠.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아이씨 이사 가야 돼? 쫓겨갑니다. 이 사람 마음에 따라. 그래서 서민의 주거가 불안하더라. 그래서 나온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나와요. 서민들 자꾸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더라. 이걸 막아보자 해가지고 이 임차권이라는 대상이 주택일 때, 만약 당신이 주택 임차인이라면
이게 아파트와 같은 주택 임차인이라면 대항 요건을 구비한다면 대항 요건이 인도, 이사 들어가고 플러스 전입신고, 주민등록. 우리 다 알고 있죠. 인도 및 전입신고 박으세요. 그러면 마치 전세권 물건과 똑같이 당신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이사 안 가도 됩니다. 대항력을 줘버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채권인데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줘버려. 이걸 대항요건. 효과로서 대항력을 줘요. 힘을 주죠. 그래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나온 법이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임대차에서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중간에 새 소유자 나가로 하면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특별법 예외고 지금은 민법 기본으로 해야 돼. 원칙. 임차권은 채권. 왜 채권이냐? 동네가 계약법 동네. 우리 시험법인 매매임대차 계약은 채권법, 채권계약. 따라서 매수인도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임차인도 저 살게 해주세요. 채권자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의 갑에게만 요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세주인, 병한테는 절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가야 된다. 이게 물권과 채권의 가장 기본이에요. 물권은 힘이 엄청 세다. 채권은 힘이 없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법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어디 가서 직접. 어디 있어요? 제가 직접 지었나? 직접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채권의 상대권적 성질이 우리 지문에서는 누구는 누구에게 직접 떴어. 무조건 없다야. 99%. 그걸 세트라고 해요. 세트. 되게 쉬워요. 그런 세트 법칙을 알면. 채권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세 번째 물권. 을이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2년 삽니다. 자, 전세기간 1년 살고 있는데 주인 갑이 제3자 병한테 아파트를 팔았네요. 소유권 양도했어. 자, 찾았어요? 물권의 세 번째 테마요. 15페이지. 양거래 1번 물권의 세 번째. 제가 말할 때 잘 찾는 것도 능력이요. 막 딴 데 막 보고 어디지. 자, 세 번째예요. 새 소유자 병이 전세권자 을에게 저 소유자니까 나가세요. 저 들어갈까요?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 전세권자 을은 새 소유자 병에게 저 남은 기간까지 살 거예요.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이유는 두 번째야. 물권은 전세권 물권이죠. 모든 삼자에게 병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요. 2번이 이유야. 그래서 이 경우 전세권자는 새 소유자 병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로 우리 시험 지문에 뜨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만 보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따라서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2번 채권의 세 번째.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살죠. 똑같죠. 자, 새 소유자 병이 임차인에게 돌려달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새 소유자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해봐요. 없다. 이유 두 번째야. 채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이니까 제3자 병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예요. 그래서 이유가 두 번째 있어. 그래서 임차인은 왜 병한테 대항할 수 없느냐? 임차권은 채권. 채권이니까 자기 채무자인 제3자 병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걸 머릿속으로 풀어가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게 2번 두 번째 줄, 두 번째.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죠. 상대권 파트. 그게 세 번째 결론의 이유예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기 채무자 갑, 전소유자 갑이 아닌 현소유자 제3자죠. 자기랑 계약한 놈이 아니니까. 새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가 없다. 왜? 채권은 힘이 약해요. 오로지 자기 채무자 상대방의 갑에게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 새 소유자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각 세 번째가 나온다는 얘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초고, 근데 이 기초를 알아야 세 번째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절대권, 상대권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오는 세 번째를 풀어간다는 얘기죠. 전세권은 물권, 모든 삼자, 세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임차권은 채권, 따라서 세소유자 병한테는 제3자에게는 채권이니까 대항할 수 없다. 따로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걸 딱 읽고 머리를 들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복습 요령. 읽고 물권의 객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고개를 한번 두고 그래 머릿속 그리는 거예요. 쓰면서 그래. A4지에 갑을 그리고 우를 등기 박았지 전세권. 병 그려요. 이 흑판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내가 그려봐야 돼요. 병이 달라가면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있지. 이유는 물권자니까. 하지만 임차인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지. 이유는 임차권은 채권이거든. 임차권은 채권이거든. 이런 걸 외우고 채권은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가 없지. 이걸 있다 없다만 우리 시험은 장난쳐요. 소수로 장난치는 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하게 풀어가면 절대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전세권자는 병에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단순 암기. 다음날 바로 있다 없다 헷갈려버려요. 하지만 이유를 통해서 공부하면 돼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하지만 임차인이 나오면 임차인이 가지는 사용수익 권리는 채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오로지 지채무자 갑에게만. 따라서 채무자 아닌 병, 제3자한테는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지.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됐다고 그래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를 한 거지.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계속 풀어가야 돼. 애울 파트가 있고 이렇게 풀어가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풀어가는 파트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 애워야 할 파트는 또 그냥 애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파트마다 달라요. 어떤 건 풀어가야 되고 어떤 건 그냥 외워야 되고. 근데 민법은 이렇게 풀어가는 파트가 훨씬 많고 이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고득점이 나와요. 안 헷갈려.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단순히 외우면 실수가 벌어져. 단순 암기는 실수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풀어가면 실수하지 않아요. 자, 객체. 여기만 보고 이제 오늘 마칩니다.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물건에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겠죠. 자, 넘어가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위의 정착물. 대표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토지, 건물, 이게 부동산이다. 동산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자, 물권 종류, 이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 제한물권, 점유권 개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다음 첫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남은 인문 11월 과정이 2번 남았어요. 이 교재는 2달치 다른 학원은 2달로 가요. 11월, 12월 그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 학원은 한 달밖에 안 해. 그래서 3주잖아. 한 달도 아니고. 3주치를 제가 교재로 내기는 좀 애매했어요. 그냥 다른 학원의 제 입문서 제가 쓴 내용이에요. 이건 제 책이에요. 제 책. 그래서 이 형태로 나중에 제 요약집이 나와요. 핵심 요약집이. 제 요약집은 굉장히 좋아요. 엑기스만 모아놔서. 그러니까 이건 다음 12월 달에 우리 이제 기본소통에서 나가잖아요. 그때 같이 보면 돼요. 이게 가장 기초거든. 여기 있는 내용 이제 플러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책은 버리지 마시고 제 요약집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보면서 이건 최소한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 그 다음에 기본서 12월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남은 2주 동안은 또 기초 한번 쑥 훑을 거예요. 기본 개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2월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오늘 고생하셨고 결석하지 마세요. 한번 결석하면 또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석하지 말자. 학교 다니듯이 나오자. 그다음에 서로 친해지세요. 그다음 수업을 밝게 하세요. 수업을. 따라하고 시끄럽게 해야 돼요. 자세 경직돼 있지 말고 릴렉스 하시고 편한 자세로 누워서 들어도 돼. 피곤하면 쫙 의자 펴고 누워서 들어. 그래도 돼요. 저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자꾸 따라하고. 지금은 이제 서로 낯서니까 그러지만 점차 수업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시끌벅적하게 있다 없다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내뱉으면 낯선 법률 용어가 점차 익숙해져.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외워야겠다. 그 강박관념 빨리 버리세요. 그냥 자꾸 지상, 지역, 전세 그런 게 있어. 유지권, 저당권은 뭐 채권, 담보물권이야. 처음엔 안 외워지죠. 보면서 뱉는 거예요. 보면서 뱉고 고개 한번 듣고 뱉고 고개 한번 듣고 뱉는 게 최고로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진도 얽매지 마시고 고개 들고 방금 본 건 생각이 나거든. 그걸 고개 들고 정리하는 이게 복습이에요. 소리 내서 뱉는 게 최고. 그걸 스터디 카페에서는 못하니까 쓰는 거예요. 지상, 지역, 전세, 수고. 버려버려야 돼. 서브노트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야. 쓸 때만 공부되는 거지. 그거 볼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제 요약집만 보면 돼.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A4지에 연습용으로 쓰는 거지 서브노트 만들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거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냥 쓰고 버려버리는 용도로 계속 쓰면서 공부. 왜? 뱉을 수가 없으니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으로 뱉는 작업일 뿐이에요. 가장 좋은 거. 산책 나가서 밖에서 뱉다. 아니면 또 집에서 공부하시면 따라해요. 그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세요. 한 번 더. OT 듣지 말고 이제. 본 내용은 지금 입문 때는 기초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이제 본강의 들어가면 들을 내용이 꽤 돼요. 그냥 그거 왔다 갔다 하실 때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듣고 왔다 갔다 할 때 듣고 들리면 보여요. 들리면 익숙해져요. 제 논리가 그대로 흡수돼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10번 듣고 20번 듣게 돼요. 왜? 왔다 갔다 할 때 들을 건데 뭐.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마라톤 싸움 1년 외워지게 천천히 자꾸 반복하면 돼요. 자꾸 반복 자꾸 들어요. 자꾸. 그러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외워져요. 외워지게 공부하세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